모리슨 씨는 작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곳의 직원은 4명뿐이에요.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슬리퍼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할 때 항상 신는 슬리퍼였죠. 모리슨 씨는 모든 곳을 뒤진 후 마침내 건물 옥상에서 슬리퍼를 발견했습니다. 모리슨 씨는 화가 났어요.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전 사장님이 슬리퍼를 어디에 두는지도 몰라요. 앤드류는 저는 높은 곳을 무서워해요. 거기까진 올라가지도 못할 거라고요. 라고 했어요. 산드라는 오늘 하이힐을 신어서 거기 걷지도 못해요. 라고 했어요. 에밀리는 제가 어떻게 감히 사장님 신발에 손을 대겠어요. 라고 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앤드류입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고 했지만 책상 위에 낙하산을 타고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진이 있네요. 멜리사의 남자친구는 멜리사에게 청혼을 하고 아름다운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멜리사는 반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멜리사는 그 반지를 테이블의 보석함에 보관했습니다. 한 번은 길고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멜리사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바로 누웠습니다. 깨어났을 때 반지는 사라졌습니다. 멜리사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용의자는 3명이었어요. 멜리사의 룸메이트, 절친, 이웃이었죠. 경찰은 이들에게 전날 밤에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멜리사의 룸메이트였던 헬렌은 멜리사가 정말 피곤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사는 헬렌이 만들어준 차를 가지고 밤 10시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헬렌도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멜리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릭은 오후 11시 30분에 멜리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사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열려있는 보석 상자를 봤는데 이미 비어있었기 때문에 놀랐다고 했어요. 그 직후에 집을 떠났습니다. 이웃인 브렌다는 멜리사로부터 책을 빌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 멜리사가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브렌다는 밤늦은 시간에 멜리사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곧 이 사람들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일까요? 에릭입니다. 경찰은 그에게 그저 전날 저녁에 뭘 하고 있었냐는 질문만 했어요. 하지만 에릭이 보석함 이야기를 꺼냈죠.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가져갔으니까요. 몇몇 친구들이 다 같이 캠핑을 갔습니다. 강 근처의 숲에서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낼 계획을 했어요. 하지만 셋째 날 크리스가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캠프파이어 근처에 모였어요. 폴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장작이 충분하지 않아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몇 개를 더 가져왔어. 내가 돌아왔을 때 크리스는 이미 사라졌지. 애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강에서 내 티셔츠를 빨고 있었어. 점심에 케첩얼룩이 묻었거든. 낸시는 몸이 안 좋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자는데 올빼미 소리 때문에 깼지. 이 친구들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낸시예요. 올빼미는 낮에 잠을 잡니다. 그러니 낸시를 깨울 수 없었겠죠? 누군가가 마크네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을 일으켰어요. 다행히도 마크는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어요. 수색 중 경찰은 시계를 하나 찾았어요. 마크는 그 시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형사는 잠복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계는 비싸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범인은 시계를 되찾기 위해 돌아올 거였죠. 자정 무렵 경찰은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초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형사는 그 남자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은 그가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마크의 아파트에 그 남자가 무슨 일로 왔든지 가스 누출의 범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불이 붙은 초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 집에 여전히 가스가 가득 차 있다고 확신했을 테니까요. 경찰은 특정 갱단 하나가 은행을 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녁이면 항상 그들이 모이는 식당으로 잠복 요원을 보냈어요. 그의 임무는 조직원 중 한 명에게 작은 GPS 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해 강도 사건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갱단의 리더는 그 갱의 중심이었고 다른 조직원은 그저 행동대장에 불과했어요. 비밀 경찰은 리더의 주위에서 아주 조심해야 했어요. 추적 장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갱 조직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할 거예요. 추적기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리더의 배낭입니다. 그는 이 장치를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자신의 등에 있다면 볼 수가 없겠죠. 경찰은 한 부자의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깅을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경찰은 집에 도착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집에는 하녀, 백만장자의 아내,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하녀가 말했습니다. 존스 씨가 조깅을 하러 갔을 때 제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요리를 시작했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아침에 봤을 땐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인사만 하고 출근을 했어요. 운전사는 경찰에게 자긴 SNS를 스크롤하면서 차 안에서 그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백만장자의 실종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3시간 전에 아침 식사로 사과를 깎았다면 지금쯤 사과는 이미 갈변해 있어야 하니까요. 셜리는 보조 영업사원으로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첫 월급을 받고 매우 행복했어요.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했습니다. 돈을 꺼내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셜리는 겨우 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셜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 사람들 중 한 명이 돈을 가져갔을 거예요. 누군지 알아낼 수 있나요? 빨간 야구 모자를 쓴 남자입니다. 돈은 그의 오른발 밑에 있습니다. 라슨 형사는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할머니의 가방을 낚아채 달려가는 것을 봤어요. 형사는 즉시 범인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작은 레스토랑의 부엌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라슨 형사가 들어가자 3명의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떤 요리사가 가짜일까요? 샐러드 그릇을 들고 있는 남자입니다. 유일하게 장갑을 끼지 않았네요.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경찰은 버려진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지하실에 2명의 남자가 있었죠. 이 둘은 모두 자신이 여기 갇혀 있으며 서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가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맞춰보세요. 웃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4주 동안 갇혀 있었다면 지금쯤 수염이 무성히 자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염이 말끔히 깎여 있네요. 성공적인 대기업의 사장인 레이첼 브라운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부하 직원 중 몇몇은 레이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사람을 신문했어요. 인사 담당자인 루스가 먼저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날 직원을 해고하려고 해서 전 브라운 씨의 서명을 받으러 왔어요. 회계사 아담이 말합니다. 저도 브라운 씨의 사무실에 왔어요. 내년도 회사 예산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비서인 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브라운 씨를 만났지만 1분 정도만 만났어요. 저는 브라운 씨에게 휴가 신청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경찰관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누구일까요? 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앤의 서류에 적힌 서명은 다른 서류와 서명이 달라요. 게다가 앤은 그날 루스가 해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마티는 9월에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달 만에 차를 도난당했어요. 경찰에겐 4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모두 마틴의 친구들이었죠. 도난은 수요일 밤 10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앨런은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퇴근하고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로이는 개와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즈는 장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마틴의 차를 가져갔을까요? 앨런입니다. 10월엔 밤 10시면 너무 어두워서 배드민턴을 칠 수 없거든요. 에릭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테이블에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돌아왔을 때 핸드폰은 사라져 있었어요. 에릭은 한 남자가 카페를 떠나는 것을 보고 서둘러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 남자가 차에 막 타려고 할 때 그 남자를 따라잡았어요. 에릭은 그 남자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핸드폰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저기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데려다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건물로 들어가는 두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릭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남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의 차는 좌석이 2개밖에 없는 컨버터블 스포츠카였거든요. 세 사람이 탈 수 없죠. 그나저나 에릭이 경찰에 신고한 게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가산점을 드릴게요. 왜냐고요? 에릭은 핸드폰을 잃어버렸잖아요.